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20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3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19170입니다. 자, 신풍제약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 지금 121선에서의 반등 흐름 V자로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온 이후로 다시 이제 이 부근 안에서의 행보 흐름,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조정을 한 번 더 보였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의 주가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는 상황인데,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좀 눌리는 모습을 보였을까?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피라맥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대감, 임상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 신풍제약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신풍제약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공시 자료를 한번 좀 볼게요. 보기 전에 앞서서 어떤 제품들이 좀 있냐. 자, 8203이라 해가지고 뇌졸중, SP8203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조만간 뇌졸중 신약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외국인들이 사실 피라믹스보다 이거 여기 부분을 좀 주목하는 부분이 아닐까,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피라믹스에 대한 약물들이 지금 코로나 임상 2단계로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여기 기업의 보자, 여기 재무 정보 들어와 가지고 주식 정보, 공시 정보, 공시 자료,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 뭐 사실 여기서도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뭐 금감원 공시해 가지고 이런 공시, 분기 보고서 굳이 여기 들어와서 볼 필요는 없어요. 홈페이지 들어온 김에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분기 보고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약 재무제표를 들어와서 연결 포링 손익 계산서를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 영업이익이 15년 제 15기 3분기가 2020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1분기에서 3분기까지 2020년, 그리고 14기 이 부분이 2019년도 1분기 1월에서 19년도 9월까지, 그러니까 19년도 1월에서 9월까지 동종기간을 대비를 계산을 한 거예요. 1분기 3분기까지 1분기 3분기까지 동종기간을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자, 19년도와 20년도 여기 볼게요. 예를 들면은 영업이익이 조금 매출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조금 늘었어요. 매출액이 여기 지금 1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여기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매출 이익이 누적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매출 이익은. 그런데 이제 매출 원가가 조금 원가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가 원가가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누적 영업이익이 매출 원가가 증가돼서 그러는지 똑같은 조금 더 매출을 발생을 좀 많이 팔았어도 약물을 좀 잘 많이 팔았어도 매출 원가가 좀 늘어나서 그런지 영업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면서 13억을 기록을 했네요. 여기는 41억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누적으로 우리 3분기가 1, 2분기는 좀 적당하게 했는데 3분기는 조금 실적을 영업이익을 개선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누적도 조금 이제 58억, 67억 이렇게 되면서 이번 연도가 누적 영업이익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기타 이익도 있고 기타 손실도 있고 이런 금융 수익들, 금융의 원가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원가 부담도 좀 늘어나고 금융이익에 대해서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 지분 관련 손익은 좀 적자에서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자, 이런 부분 보니까 뭐 단기 순이익이 좀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늘어났다. 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실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좀 보자면,
자, 실적 같은 부분에서 뭐 재무를 사실 볼 종목은 아니고 워낙 거품이 있긴 있으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피라믹스에 대한 기대감, 뭐 코로나 치료제 그런 뭐 이전에는 펜델라졸 약간 그런 구충제에 관련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거품이 좀 끼어 있는 사실 뭐 감성적인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죠. 피라믹스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코로나19에 종지부를 찍을 치료제가 있다고 확실하다. 그리고 아니다. 희망사항이다. 이런 부분. 자, 피라맥스. 코로나19 신약 개발로 지긋지긋한 현 상황을 한 방에 해결되는 기대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는 길게 쭉쭉 하면서 뭐 여기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지금의 코로나 시국을 종결할 수 있는 건 단연컨대 피라믹스 뿐입니다. 이거 거짓 기사입니다. 뭐 이런 기사가 반발 내용을 좀 많았다고 해요. 여기서 피라믹스에 대한 마의 임상 3상 문턱을 넘지 못한 약을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게 가능한 걸까? 전문가들의 위험한 선동이라고 입을 모은다. 치료제로 쓰였을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다. 코로나 치료제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믹스가 코로나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YTN이 취재를 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댓글이 무더기로 달렸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 댓글 내용이 시국을 종결할 수 있는 게 당연한데 피라믹스밖에 없다. 이거 거짓 기사다. 이런 반발이 좀 많았다. 이게 사실 뭐 제 댓글에서도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좀 몇 번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치료약을 예방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는 없다는 원칙에 전한다. 뭐 설명서에서도 뭐 얘기만 한다. 뭐 등등등등등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상 이상을 시험하고 있고 아직은 효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효능의 치료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이제 치료제를 예방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건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효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섭취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자, 한때 이 약품이 뭐 피라믹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풍제에 가지고 있는 말라클로저, 여기 클로로킨이라는 화학 구조가 코로나 치료제로 거론되고 있는 이 화학 구조인 클로로킨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내용이 좀 나와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라믹스가 임상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신풍제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신풍 소식, 피라맥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자, 이런 부분들. 자, 피라맥스 주성분 중 하나인 피로날리딘, 현재 후보 약물로 거론되고 있는 클로로킨과 화학 구조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클로로킨과 달리 동물 실험 모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입증된 바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보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억제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했으며 특히 두 성분 병용 시 입사 시간 후 바이러스 억제율이 99%, 48시간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한편 세포 독소는 감소되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자, 이런 부분들 피라맥스 현재 복합비, 피로나디딘과 인삼연대, 알테스노이드 비율 3대1 유의미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기대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곧 임상을 시작해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자,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일 수 있도록 국내 유통 시작으로 단초를 마련하겠다라는 평가다. 자, 신약으로 허가받는 국내 자체 개발 말라리아 치료제다. 피라맥스. 이런 부분들은 신풍 소식에서 좀 나와주고 있는 지난 2020년 9월 4일의 기사를 좀 이제 발췌해서 갖고 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클로로킨과 화학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이 클로로킨이라는 그 후보 물질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 아직까지는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예방 목적으로 먹는다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의 목적은 이 임상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임상을 해보고 결과가 나와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려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미리 억측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가 코로나 치료제 미국 FDA 긴급 승인을 좀 받았어요. 올루미언트의 코로나19 식품의약품으로부터 미국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올루미언트, 길리어드 사이언스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병용요법을 19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결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여기에서 종근당 바이오가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종근당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종근당 바이오는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거래량 동반되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신풍제약이랑 라이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료제가 시중에 하나 있는 거랑 두 개 있는 거랑 세 개 있는 거랑 네 개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을 파급력. 자, 파급력. 국내에서 이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파급력들. 자, 두 개가 있는 거랑, 세 개가 있는 거랑, 시장의 공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자, A가 10, A가 10, B가 10, C가 10. 이렇게 했을 때 1, 2, 3. 자, 30이잖아요. 30을 역류를 하고 있는 시장의 공급 100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30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D가 나와서 10을 공급을 한다. 자, 그러면은 D는 이 100이 아니라 이 30을 뺀 70에 대한 시장에서 100을 1, 2, 3 A, B, C, D 기업이랑 같이 양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좀 파급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오늘 종근당 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는 마이웨이 내 갈 길 간다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종근당이 바이오를 하든 말든 FDA 승인을 받든 말든 우리 신풍제약은 감성이야. 우리 신풍제약은 할 수 있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막연한 그런 신앙적인 믿음. 그래서 제가 이래서 제가 뭐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이런 믿음으로써 매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렇게 믿음으로써 끌어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은 안 떨어지면 올라가는 일밖에 없겠네. 약간 그런 뭐 사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저도 뭐 이렇게 상당히 애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버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은 이 믿음으로써 올려줄 것 같다. 이 정도면 거의 신앙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제목을 이거는 이제 신풍제약은 감성주다. 신풍제약은 이제는 보면은 이제 테마주로서 대선 테마, 뭐 바이든 뭐 신재생 뭐 이런 등등등등 뭐 가치주 성장주 그리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감성적인 투자 감성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별 내용은 없습니다만 신풍제약은 감성주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별 내용은 없습니다만 신풍제약은 감성주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 11월 19일에 이런 부분들 뭐 오늘도 특히 별 내용은 없는데 종근당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우려를 했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분봉해 보셔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시죠. 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지켜보자. 그리고 그 신풍제약을 임상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한다던가 뭐 효과가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런 무리한 좀 성급한 그런 결정을 하지 말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제 객관적으로 이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매매 결정은 스스로 내리시는 거를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를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이렇게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